화창한 봄날 행주산성을 찾았습니다. 행주산성은 서울 마포구에 인접한 경기도 독양구 행주동에 위치합니다. 삼국시대 이후부터 행주산성은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하는데요. 북한 인민군 출신이며 현재 이북 구도민 정착위원회 임영선 대표님과 평양민속예술단의 장은별 단원과 함께 역사의 현장을 탐방합니다. 일행은 행주산성 입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오늘 일정을 간단히 논의합니다. 어떻게 3만 명이라는 그 대군을 물리칠 수 있어? 우리가 2,800명이고 일본군은 3만 명. 3만 명이 주말이라 가족 단위 일행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와서 가족 단위로 공원이나 관광 명소를 찾아 주말을 즐기는 모습은 이제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이제 저도 이런 모습들에 익숙해진 것을 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완전히 정착했나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서 열심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고양시에서 나와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로부터 친절한 안내를 받습니다. 여기 행주산성은요, 1593년 2월 10일 음력으로요. 음력은 3월 14일. 한양에 있던 외신이 3만 명이 이곳 행주산성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 임진년에 발발해서 임진왜란이라고 칭하는데요. 7년간 계속된 전쟁입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대대로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국가였는데 전쟁을 일으킨 지 불과 20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평양을 비롯한 한반도의 대부분을 수중에 놓게 됩니다. 이곳 행주대첩은 전쟁 발발 이듬해인 1593년 권율 장군께서 이끈 조선의 군대가 3,000명도 안 되는 숫자로 일본의 최종의 3만 대군을 물리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였던 유명한 곳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송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입니다. 권율 장군의 부대는 서울 탈환 작전을 위해 전라도에서 올라온 관군과 의병, 승병, 임금 백성으로 구성된 3,000명도 안 되는 군사로 일본의 최종의 부대 3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승근이 저기 서양스님. 네, 서양스님이 지휘를 하고 계신데 이 승군이 제일 위험한 지역을 맡았어요. 출입문 제일 낮은 출입문을 맡아가지고 여기는 여성 네, 여기 이제 여성부대 거래 인민군에서 여군들이 아주 단단해. 천리 행군, 400내 행군을 하면 남자들은 쓰러지는데 여자들은 쓰러지는 사람 거의 없어. 강하네요. 강해. 예, 남자들보다 한 팀이죠. 예. 그렇지, 악발이라고 하죠. 예. 행주 대첩 전쟁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 하나는 바로 행주 대첩에 패한 일본군이 서울에서 물러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행주 대첩의 두 번째 포인트는 거의 12배나 많은 적을 물리쳤는데요. 그 배경에는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첨단 무기들이 총동원되었다는 점입니다. 소형 로켓과 유사한 불화살인 신기조는 한 번에 100발 또는 200발을 동시에 자동 발사해서 적을 사살하는 무기입니다. 신기조는 말 그대로 신기하고 획기적인 무기라고 생각되네요. 또 신기전과 성능이 비슷한 변희중이 만든 화차도 있습니다. 화차는 작은 총탄을 사용합니다. 또 이순신 장군이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한 천자 총통이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대승을 이룰 때 거북선에 장착한 무기를 권율 장군에게 선물로 준 무기입니다.
현대로 치자면 일종의 박격표입니다. 나라는 평화로울 때 더욱 굳건히 국방력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9일 국산 전투기 KF-21 포란의 전투기 시제기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첨단 무기 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스텔스기 전투기는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가슴 벅찬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의 무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무포 미사일, K9 자주포, 장보고급 잠수함 등 수많은 첨단 무기들이 우방국들에게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땅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둘러싸인 우리 조국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북 친구들도 이런데 한 번씩 데리고 와야 되는데. 물론 북한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권율 장군에 대해서는 몰라, 잘 그거. 모르잖아요. 몰라? 북한에 있을 때 세종대왕 알았어? 세종대왕이요? 어. 몰랐죠? 잘 몰랐지. 나도 몰랐다고. 나는 한국 여기 우리 남한 돈에 그 세종대왕 이렇게 사진 있잖아. 네. 나는 김영삼 대통령 때 와가지고 그게 김영삼 대통령인 줄 알았어. 한 3, 4년 동안.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묻지도 않고. 그렇지. 북한 돈처럼 김일성 사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북한에서 배운 역사하고 또 이게 우리 한국에서 접하는 역사하고 좀 다르고 모르는 게 많아요. 많이 이게 음. 북한에서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명시할 수가 없어. 북한에는 김일성만 이렇게 명시할 수 있단 말이야. 김정일에 대한 어떤 역사 기념관인지 아, 아, 또 아. 그분들을 위한 연구실이 있고 그렇지. 왜 군마다 김일성 아, 동상이 아. 있고 뭐 기념비 있고 행주 대첩의 세 번째 포인트는 민관군의 하나가 되어 왜군을 무찌른 곳인데요. 권일 장군 지휘하에 처용이라는 스님이 승병을 이끌고 이 전투에 참가한 곳인데요. 행주 대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희생자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전쟁에 나선 스님들이 많았다니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 아녀자들도 치마에 돌을 날라 전쟁에 함께 참여한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념할 것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뭐 권율 장군이나 또 명량해전에서 대성을 거둔 뭐 이순신 장군이나 조군 이런 큰 대적을 상대해서 기승을 거뒀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역사도 있습니다. 행주대첩에서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 그 이후부터 행주산성이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행주대첩 이전부터 이미 행주산성이나 행주치마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이 기행이란 콘텐츠 안에 너무 들어있는 게 많아요. 뭐 음식 기행도 들어가고 문화예술 기행도 들어가고 이 안에 또 건축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기행을 하겠다고 딱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 엉망이 좋다. 행주산성은 우리들 대부분이 잘 모르지만 꼭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권일 장군이 행주대첩의 유명세에 묻혀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된 역사인데요. 1950년 6.25 한국정쟁 당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후에 북한 인민군으로부터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한강 도하 작전을 펼친 세 군데 중 한 군데로 꼭 기억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메가도 장군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 계하동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행주 나루터로 한강 도하 작전이 펼쳐진 곳입니다. 이곳 행주산성 일대에서 북한 인민군과 싸움이 벌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나라를 빼앗길 때마다 이곳 행주산성에서
꼭 이겨야만 했던 전쟁터가 이곳 행주 산성인 에? 셈이지요. 기관총 사거리거든 저게 지금. 근데 냅다 답석이면 다 서지 저거. 행주산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념비라고 해야 폐. 대첩 비가간에는 행주 대첩 초곤비가 있습니다.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곤율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해 휘하의 장수들이 장군이 돌아가신 후 세웠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풍화 작용 등으로 현재는 비문을 읽을 수 없지만 조선의 명필 한석봉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행주 산성에 있는 독양산은 해발 124.9m인데요. 정상에는 신행주 대첩비가 우뚝 솟아있습니다. 이 대첩비는 1970년에 세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 권율 장군이 보다 있다. 아. 나라를 지켜내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길러 적들이 우리를 감히 넘볼 수 없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1593년 곤율 장군이 행주 산성 대첩처럼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혹시라도 적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쳐들어오면 첨단 무기로 무장한 우리 국군이 반드시 이겨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 있잖아요. 남산 가양대교. 행주 산성에 올라 김옥인. 봄의 한가운데서 찾은 행주 산성. 눈앞에 시원스레 펼쳐지는 서울의 관문. 고양시 독양구 행준회동 행주 대첩비 앞에서 사방을 바라봅니다. 산들바람 불어 상쾌한 마음. 꽃피고 새싹 돋아 물오르네요. 푸른빛 한강물 잔잔하고 자유로를 오가는 차량 행렬 한가롭네요. 이름 모를 붉은 피 흩어져 지켜온 우리 조국. 한국전쟁 6.25 동란 중 1950년 9월 20일, 임진왜란 중 1593년 3월 14일, 또 삼국시대 오는 날에도 여기를 지키면 바로 서울 재탈환. 최고의 전략 요충지 행주 산성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부터 한반도 우리 땅 방방곡곡에 이유 없고 사연 없는 한 줌의 땅이라도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단지 잘 몰랐던 것뿐이겠지요. 목숨 바쳐 지켜주신 수많은 영령들께서 지켜주신 행주 산성에 장운별, 임영선 씨와 함께 오른 오늘도 세월이 가면 나에게도 잊혀지겠지요. 다시 올지 또 몰라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수없이 남겨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첩 기념관, 충장사, 충의정 등 일시적으로 출입 제한 구역이 있어 들어가 볼 수 없는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충의정 앞에서 오늘 행주 산성 탐방 소감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오긴TV의 김오긴입니다. 지금 화창한 봄날 행주 산성으로 올라왔는데요. 간단하게 기행을 끝나고 지금은 잠깐 동안 이야기로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북향민을 대표하는 대선배님이죠. 임영선 대표님이십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잠깐 부탁드립니다. 김옥인 단장님 촬영에 또 불러줘가지고 영광스럽게 좋은 행주산성 다 구경하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니까 아이고 날씨도 좋고 참 좋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또 왼쪽에는 현재 나비클럽이라고 그 유튜브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장은별님입니다. 인사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어긴TV 구독자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현재 평경미속예술단의 단원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나비클럽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예, 총 4명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거기에 막내 장은별입니다. 아, 사실 이거 진짜 행주산성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유구한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네. 알게 된 거 너무나도 감명 깊게 제가 이제 돌아봤거든요. 어땠어요, 우리 임 대표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북에 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그 공부가 부족하고 그렇죠. 그런 데로부터 인식도 아주 약해요. 예,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 혁명사상 역사만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처럼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여기 남쪽으로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역사문화 유적들을 좀 그 방문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앞으로 정신 이런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저도 사실 여기 남한에 온 지 꽤 됐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뭐 이 남한 사회에서 공연 다니느라고 지금 많이 다니긴 했어요. 근데 공연 다니는 곳에 어떤 명소라든지 그 지역의 역사라든지 알고 싶었는데 그냥 공연 끝나고 바로 그냥 서울로 오니까. 올라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생계 수단을 위한 공연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걸 돌아보지 못한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좀 시간이 여유스럽고 뭔가 여유로울 때는 좀 기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기행을 하면서 정말 내가 몰랐던 걸 배우고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재밌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또 남과 북의 문화를 비교해보는 것이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나 혼자만 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그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누구든지 간에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은별 씨는 네. 또 오늘 같이 좀 기행해본 네.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크게 와닿는 거는 그 뭐지? 여자분들이 유부녀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너무 이게 와닿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해봤고 아니, 뭐 너무 대단한 우리가 것 같아요.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그렇지. 왔는데 못하겠어요? 그럼 도망강을 건너는 정신이면야 뭐 뭔들 못하겠어. 그럴까요? 그래요. 누구든지 막 내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한다면 그래.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든지 다 발벗고 나서서 용맹한 싸움에 뛰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그때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현대인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누구보다도 내 민족,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정말 뜨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해요. 그렇지. 네. 우리 민족이 원래 그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네. 행주산성처럼 일본의 침략을 받고 또 중국의 침략을 받고 이렇게 그 전 역사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면서도 유독 중국에게 먹히지도 않았고 일본에게 먹히지도 않았고 이제 며칠 전에도 TV 보니까 4월 9일 날에 그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그거를 보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들었다는 게 그리고 그게 최첨단 무기잖아요. 최첨단 전투기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보면서 우리 임 총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는 많은 이제 국력이 이제 부흥했고 또 재력이나 또 기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훌륭한 전투기도 만들 수 있었고 그러면 우리 임 대표님은 혹시 그런 상황이 다시 생기고 그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총매로 다시 싸우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지 당연하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 당연하지. 아니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충돌이 발생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여기 남한에 와 있는 나 같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여기 국군이나 뭐 무기도 좋고 힘도 세고 자금력 충분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또 특히 인민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국방력이 강해야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외세 침략이 들어오지 않고 네, 또 우리는 정말 자주적으로 뿌듯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 남북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럼 옳은 얘기야. 네. 네, 오늘
행주산성 기행과 함께 또 앉아서 토크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되었고 또 배우게 되었고 네,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공감대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임용선 대표님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제가 부르면 달려오실 거죠? 아, 그럼요. 원장님께서 불러주시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달려갈 거야. 네, 좋습니다. 우리 은별 씨도 오늘 참 재밌고 즐거웠죠? 네, 맞아. 날씨가 너무 좋은 것 날씨가 같아요. 너무 네, 좋았고. 내일은 비가 온다는데. 맞아, 내일은 네. 비가 온대요. 비가 온대? 참 네. 계속 운이 잘 따라주구나. 참 감사하거든요.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은별 씨 또 감사하고 나비클럽에서 막내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장은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평년민속단의 단원이면서도 그 안에서 또 막내기도 합니다.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네.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